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꺼려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주택 가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고, 실제로 제 채널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는데 잔금 대출에 대해서 좀 두려움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잔금 대출을 실행해야 하지만은 이제 대출이 잘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최근의 사례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뉴스 기사를 하나 보실 건데요. 이제 시사 뉴스라고 하는 곳의 제목을 제가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는데, 보면은 집값 상승세 6주 연속 둔화, 하락장 시작되나 하는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들을 지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간단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이제 피로 누적, 그리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매도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표들, 그러니까 거래라든가 매물 증가의 주요 지표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들면서 이제 집값 하락론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또는 하락의 기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언론, 매체, 유튜브,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받고, 그리고 집값이 어떻게 간절하게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집값이 폭락한다, 하락한다,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은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제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이제 6주 연속으로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또는 지금 이제 수요 공급, 수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추후에도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실제의 거래 사례라든가 매물들을 제가 살펴보면, 실제로 일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들은 전세가 빠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국지적으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택의 공급들, 분양 물량들, 입주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 전세 거래나 매매 거래 같은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호가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그런 공급 물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물량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있는 그런 거래 급락이라든가 급감이라든가, 또는 전세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매매 가격의 하락 같은 게 단기적인 그런 시점에 있는 그런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 이런 시그널들, 메시지들,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기사들만을 보고,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금 조정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조정을 받고 이러한 시기들이 길어지게 된다면, 또는 일정 시점 조정을 받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사들을 맹신하면서 앞으로 하락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심리적인 요건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고, 잔금 대출 역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경향신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통했나? 7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팔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매수 우위의 시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없었고, 그리고 거래를 하면서 이런 겁니다. 물량이 많아서, 물건이 많아가지고 10개의 물건이 만약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은 좀 싸게 내놓는 거예요. 왜? 빨리 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매물이 있는데 내 매물이 첫 번째로 팔리기 위해서는 가장 싸게, 싼 가격의 매물을 내놔야지 팔리니까 저렴하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는데 최근까지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매물이 아닌 1개나 2개, 그러니까 극소수의 매물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자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시세가 10억인데 좀 많이 올려 내놓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이 하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10억이 시세이지만 내가 11억에 내놓는 거죠. 왜? 아니,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은 내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지만 물건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행여나 혹시나 매도 호가를 이렇게 올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도 호가들을 올려놓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택을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아마 모니터링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급등세의 가격 호가를 내놓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물이 극소수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매도 호가를 굉장히 높게 올렸고, 그런 호가들이 일부 거래가 되면서 그게 시세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매도 물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올렸던 매도 호가들을 조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매도 호가를 많이 올려놨지만은 실제로 거래가 돼서 시세를 형성하고 반영된 것들도 있고 그런 곳들도 있지만 일부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되면서 이제는 대출에 대한 규제, 여기도 제목에서 대출의 규제가 통했나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대출에 대한 규제의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 줄다리기에서 이때까지는 매도자가 계속 이겼다고 보면은 지금은 매수자가 조금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호가가 굉장히 이렇게 높았던 부분들이 조금 하락돼서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이 기존에 많이 오르지 않는 가격보다는 더 올라간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많이 오른 매도 호가에서 조금 낮춰져 있고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조금 주춤한 그런 시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국면이 조금 전환점을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느낌적으로는 받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매도 호가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거래 가격들이 낮춰지느냐, 아니면은 매도 호가들이 올라갔던 것들이 일부 조정을 받지만은 그 매도 호가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볼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가격의 조정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를 보면은 이제 100이 넘으면 이제 매수 심리가 강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매수 심리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 층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제 주변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도 이제 청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관망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출의 규제에 대한 부분도 타이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선이 있죠, 내년에. 이 대선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권을 어느 당에서 담느냐에 따라서 공공주택의 기본을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주택의 기본을 두고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디테일적인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면 이 대선의
내정자가 확정되고 나서 내가 투자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 한 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과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라도 빠르게 내 집 마련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대선에도 많은 그 주안점을 두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대출 부분이 가장 강력한 것 같고 이 대출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좀 내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그 대출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금 대출이 실행된 그 케이스를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잔금 대출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잔금을 실행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11월 22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2월 22일이기 때문에 이 12월 22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잔금 대출이 이렇게 실행됐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규제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잔금 대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잔금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최종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현 분양가가 3억이고 그리고 감정가가 이제 4억 7천 정도가 잡혔습니다. 4억 7천. 그래서 여기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을 어떻게 했냐면 60%를 기점으로 했는데 무주택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10포인트 더 주면 60%가 되기 때문에 3억의 분양가의 맥스 금액, 그러니까 분양가 최고 금액이 3억이죠. 맥스니까 3억하고 5월, 그러니까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 4억 7천의 감정가의 60%. 감정가의 60%의 금액을 제가 한번 해보면은 4억 7천에 60%를 하면은 2억 8천2백입니다. 2억 8천2백만원. 이 3억 분양가 맥스 분양가하고 또는 감정가의 60% 2억 8천2백만원 중에 낮은 금액이 잔금 대출로 실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2억 8천2백만 원의 잔금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1금융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분양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22일 현 시점에 실제로 실행이 된 대출의 사례는 분양가 맥스 또는 감정가의 60%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60%의 금액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산정이 됐으니까 만약에 감정가액이 더 높아져 가지고 분양가를 뭐 넘어갔으면은 분양가 맥스가 이제 그 잔금 대출의 비용이 됐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잔금 상황을 보면은 2억 8천2백만 원의 잔금 대출이 맥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1,800만 원만 있으면은 이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대출의 상황들은 계속 틀려지고 있지만은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약금은 꼭 있어야 된다. 현금으로. 계약금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금을 모으고 10%의 계약금을 모으고 청약에 신청하고 잔금 대출을 지금 실행하시는 분들은 계약금만 가지고 실제로 잔금 대출까지 실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이 이후 DSR이라든가 대출의 규제가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잔금 대출의 비율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시기는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 그리고 대출도 많이 나오는 시기와 적게 나오는 시기가 계속 공존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례는 실전 사례이지만 많은 분들이 앞서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2월 22일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 잔금 대출의 비율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한 이런 비율들이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DSR을 보고 대출 LTV를 보고 DTI를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 바로 대출을 실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잔금을 치르는 시점,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 4년이나 3년 뒤에 내가 잔금을 치룰 때 그때의 대출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청약 가점이 높고 당첨이 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청약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 집 마련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주택가격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1기 신도시 외에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지나가지고 이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일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정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지만 본 청약이 됐을 때는 더 많은 비율을 높여가지고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산다는 개념에서 내가 빨리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걸어놓고 이 시간을 완공되는 시점 3, 4년의 시간을 산다는 그 개념을 이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대출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드려요.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마셔라.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좋은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은 대출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법을 제시를 못 해드리고 그냥 막연히 이런 유튜브나 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보는 이런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출의 리스크의 벽을 뛰어넘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DSR, LTV, 뭐 DTI 이런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이 지금 현재 이 상황만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번 시점에서 또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금을 여러분들이 모으셨다면 그리고 청약이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2달 안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이 많이 들어요.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은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파트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내하고 또 소비 지출을 절제해가지고 돈을 모으신다면 이런 대출의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사례는 분양가와 감정가의 60% 안에서 낮은 금액 그래서 대부분의 분양가만큼의 잔금 대출이 실행이 됐다. 11월 22일에 1금융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은행권마다 좀 틀리니까 비율은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금융권마다 틀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시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은데 두려워하시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 대출이 이렇게 잘 실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이 돼서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분들이라면 각 해당 은행마다 알아보셔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3년 4년 후에는 대출에 대한 그 변동성 있는 규제가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 등의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 자체는 상승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이 조금 하락기를 맞게 된다면 이 갭이 낮아지는 그 시점이 올 거거든요. 요 추이를 좀 자세히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적정 타이밍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주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5년 전 늘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은 관심을 좀 갖고 지금의 조정받고 있는 이런 시점이 언제까지 갈 건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또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면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